안녕하세요. 웅이아버지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확정일자가 나은지 전세권이 나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누가 더 충성하는지 불타오르고 있네요. 관전 포인트는 이론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게 뭔지입니다. 우선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민법상 권리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뉩니다.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해당되는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 즉 배타적 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건물주 A와 세입자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갑자기 C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 C는 기존 임차인 B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81년도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요. 채권을 물권화시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은 첫째, 대항력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둘째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확정일자까지 해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과 효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계 영향이 커서 개념법학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끊어서 읽었어요. 단어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서 전체 문장의 뜻을 규정하는 게 개념법학이라 법조문을 읽을 때 끊어 읽으면 이해가 좀 편하더라고요. 자, 항목별로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의 인도, 주택의 점유, 즉 이사 들어가는 거고요. 2. 주민등록, 전입신고겠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제3자, 매수인,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는 겁니다.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세권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303조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기본이고요. 건물주에게 전세권 설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받은 다음 별도의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법무사가 작성해서 등기소에 신청하면 물건인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의 효력은 뭘까요? 첫 번째,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변제권입니다. 누가 경매를 넣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세 번째, 전세권은 양도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는 그 권리 자체가 몇 차례든 양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물론 전세권 설정 당시
건물주가 이 전세권은 양도 안 돼요 라고 사전에 양도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에 이를 전세권에 부기등기하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전세권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전세권은 신청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난 국회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이 올라간 걸로 아는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 됐죠. 그 다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고 계속 유지해야만 됩니다. 중간에 이사가거나 전출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경기도 광주 전세 사기 사건에서 건물주 게임에 빠져 잠시 전출 나가거나 이사 나가 손해본 경우가 있는데 대항력을 상실해서 그렇거든요. 이 사례는 전세 사기 안대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넣어야 하는데 전세권은 바로 넣을 수 있죠. 물건이니까요. 배당 신청은 확정일자는 직접 해야 하고요. 전세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 토지 건물을 합한 금액에서 보상을 받는데요. 전세권은 건물 가격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전세권은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중요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대항력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월 1일 잔금날이라는 가정하에 확정일자는 5월 1일날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5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반면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5월 1일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5월 1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경매 신청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전체,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건물 호수에만 적용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일부로 전체 경매는 경매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되더라도 건물 가액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가액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권리를 보호하는데 불안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비교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설정 비용이 약 600원입니다. 말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1억 원당 약 24에서 30만원의 채권 등의 비용이 필요하고 법무사 수수료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또한 말소 비용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본 5만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비를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필요비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수도, 화장실, 보일러 등 구조적인 경우가 많이 해당되고요. 유익비는 필수는 아니지만 당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도어락, 이중창, 중문. 확정일자의 경우에 유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필요비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유익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고요. 필요비도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의 해석에 따른 건데요. 전세권자는 물권자로서 그 집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필요비도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세권은 담보 물건이면서 용익 물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고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몫이겠죠. 다만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과가 있다는 확정일자의 최대 단점만 방지된다면 현실적으로 확정일자가 편리하고 가성비가 높은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 전세권보다 확정일자가 아주 월등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은 건물주의 승낙을 얻기 너무 힘듭니다. 등기부가 지저분해진다 또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왜 전세권을 설정하느냐 등등. 건물주를 설득하는 것은 전세권 말고 다른 조건, 금액이나 내부 수리 등으로 부탁하는 게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확정일자냐? 당일로부터 효과가 발생되는 전세권이냐? 어떤 게 되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